관심사는 그럴 거겠죠. 그래, 알겠어. 예, 서울은 서울 이야기고, 강남 3구하고 용산을 토지거래허가로 묶든 말든, 나는 부산 사람인데, 난 잘 모르겠고, 좋아. 그거하고 부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서울을 그렇게 그 4개 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면은 부산 집값은 오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관련성을 이야기해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최상급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지방, 특히 부산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첫 번째.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 아파트 팔아서 똘똘한 한 채 찾아서 강남으로 간다. 지방 걸 다 팔고 매도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러 상경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라는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집들을 정리를 해서 뭐 2개, 3개 정도를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에 당연히 갭 투자죠. 자기가 직접 살 건 아니니까 전세를 낀 집을 매수를 하는 똘똘한 한 채로 몰빵하는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서 사는 게 아니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 투자하는 그러한 수요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그 집한 돈을 집을 매도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러 가는 그 수요들은 이제는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못하게 되겠죠. 일단 유동성들이 부산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들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강남 가는 수요를 막을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부산 사람 입장이고 서울 수도권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서울 수도권 사람, 내가 만약에 서울 사람이라면은, 자, 현재 정부의 시그널은 서울에 집 사지 마라. 특히 강남 3구, 용산에 집 사서 집값 올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죠? 원래 하지 말라면은 더 하고 싶은 법인데, 이렇게 정말 강하게 지금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외 지역을, 말씀드린 강동, 광진, 성동, 이런 쪽을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인 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차하면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장이니까는 현재는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기에 힘든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왜? 취득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투자자가 움직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실거주장인데 거주장이라면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요 두 가지 수요가 가장 대표적인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전세를 살고, 혹은 서울에 월세를 살고, 그 돈으로 부산에다가 투자를 할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겠죠. 내가 서울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 그 서울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은 투자 수요가 아닌 한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해가지고 부산으로 지방으로 집 사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은 서울 핵심지로 향하는 지방 수요를 차단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혹은 충청도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집 팔아가지고 강남으로 몰려든 이 수요를 일단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게 그렇게 이제 서울의 규제 지역이 강화된다 해가지고 부산으로 그 수요들이 지금 단숨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부산으로 집 사러는 언제 오는가, 사람들이.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서울 수도권 포함, 다른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부산으로 집 사러는 언제 오는가. 그 관련된 기사는 요거죠.
권성동 여당의 원내대표죠. 현재 여당의 원내대표. 지방에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 기사거든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지방은 미분양도 넘쳐나고, 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최악이죠, 그죠? 건설 경기가 최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 지방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고요. 종부 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다.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들이죠. 정부도 지금 강남 집값이 왜 그렇게 폭등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왜?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만 사게.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좋은 걸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하나만 살 수 있다면은. 예, 그게 바로 강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서 폭등한 이런 현상이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었다. 결국은 종부세를, 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를 중과하고, 뭐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그 때려잡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결국은 강남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해소를 하면은, 그 원인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예, 이러한 양극화 쏠림 현상이, 예, 줄어들게 되겠죠. 없어지는 모르겠지만은 훨씬 완화가 되겠죠. 예, 그럼 결국은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현재 지방에서 일단 서울로 올라가는 돈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하면서 일단 막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예, 이 투자 수요들이 서울로 몰리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예,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페널티를 없애주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페널티를 해제하는 것. 예, 그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면서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그럼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 있든 뭐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구입하는 주택이, 예, 지방에 위치할 때는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두 채나 세 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채를 더 살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 보니까는. 일단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만약에 1주택자에 대해서만 2주택을 구입할 때, 예, 뭐, 취득세 중과를 갖다가 폐지해 주겠다. 이런 거라면은, 그럼 그거는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두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기사에 잘 나오는데, 다주택자 때려잡기의 결과가 결국은 현재 똘똘한 한치 현상을 만들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결과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크게 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만 몰리는 수요, 유동성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은 자연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예, 유동성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들이지. 강남으로만 쏠리는 유동성들을 일단 지금 현재는 차단을 시켜놨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유동성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예, 강남 쏠림 현상은 현저하게 완화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유세를 완화하고 주택수를 제외해주면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해주는 것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들이 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모를까? 그걸 당연히 알고 있죠.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당연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다주택자 배불리기다,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비난 여론들이 득실득실할 건데 그게 매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이죠. 알고는 있지만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지금 슬슬 간보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방 부동산으로 돈이 돌게 판을 열어두면은 서울도 지금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 종부세 합산 배제만 나와도 요게 트리거가 되어서, 예, 서울로 집중되는 유동성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부산, 울산이 오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트리거를 그러죠. 불꽃 점화를 탁 튀겨줘야지. 예. 불이 불이 딱 붙어 오르듯이, 예,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런 트리거가 현재 이렇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예, 서울로 몰리는 유동성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이거는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예,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부산도 이제 꽃피는 시절이 오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